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솔직히 최초 보도 나올 때만 해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흔한 기술 뉴스 중 하나로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증서 2장이 지닌 무게감을 알아챈 미국과 유럽, 동남아는 물론 중동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까지 일제히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선박에 어떤 가치가 숨어 있길래, 어떤 혁신적인 기능이 가능하길래 글로벌 시장이 이토록 들썩이는 걸까요?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K원전이라는 브랜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대하게 되실 것이며, 외신들이 왜 한국이 또 한 건 해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지 그 배경을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본질적이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실 대목부터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바다 위 원전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시설의 정식 명칭은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 플랫폼입니다. 약어로는 FSMR이라 칭하는데 바로 플로팅 SMR의 앞 글자를 딴 이름입니다. 개념의 핵심은 뒤에 붙은 SMR이라는 세 글자에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 부릅니다. 흔히 떠올리는 고리나 하늘 원전 같은 초대형 발전소들은 통상 1000메가와트가 넘는 압도적인 전력을 생산합니다. 대도시, 한두 곳의 전력망을 홀로 감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죠. 이와 달리 SMR은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해 보통 300메가와트 이하로 설계한 콤팩트하고 영리한 원전입니다. 그렇다고 규모가 작다고 성능까지 얕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이 미니 원자로는 공장에서 부품을 규격화해 찍어내듯 모듈 단위로 제작해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기존 대형 원전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명품 가방 느낌이고요. SMR은 표준화된 공장에서 착착 찍어내는 아주 고품질의 기성품인 셈입니다. 사실 명품 가방은 멋지긴 한데 1년에 몇 개 못 만들고 가격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공장에서 양산하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대형 원전은 한번 지으려면 10년 넘게 걸리고 돈도 수십조 원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SMR은 공장에서 미리 딱 만들어 두기 때문에 건설 기간도 엄청 짧고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적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만약 이 작은 원전을 땅 위가 아니라 배 위에 떡하니 얻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제대로 해낸 겁니다. 부유식 원전은 거대한 바지선이나 선박 모양의 구조물 위에 SMR을 통째로 올려놓은 형태거든요. 배니까 당연히 물길 따라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고요. 전기가 부족한 섬마을로 끌고 갈 수도 있고, 해안도시 앞바다에 정박시켜서 전력을 바로 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땅을 새로 사거나 산을 깎아낼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바다 위에 띄워버리면 그곳이 바로 최첨단 발전소 부지가 되는 셈이니까요. 일상 언어로 바꿔보면 캠핑 갈 때 발전기 하나 챙겨가면 산속에서도 전기 빵빵하게 쓸 수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부유식 원전은 그 휴대용 발전기의 무려 국가대표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대도시 한 곳을 통째로 책임질 발전소를 거대한 선박에 실어 필요한 해역 어디든 마음대로 이동시키는 구조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해상 원전은 까다로운 부지 확보나 환경 제약에서 자유롭고 제작 기간도 2년 남짓으로 대폭 단축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다들 고개를 갸웃하며 이런 의문이 제일 먼저 드실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흔들리는 배 위에 원자로를 얻는 게 과연 안전할까?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삼성중공업의 글로벌 인증이 지닌 핵심 가치가 바로 그 안전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기관이 바로 미국 선급협회, 즉 ABS입니다. 1862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선박 검증 기구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상선이었던 미국의 사바나호를 직접 검증하고 승인했던 주역도 바로 이 ABS였습니다. 이토록 깐깐한 기관이 2025년 10월 24일 삼성중공업이 설계한 해상 원전의 기본 승인, 즉 AIP 인증을 공식 부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설계안이 국제 안전 규격을 완벽히 충족하며
실제 건조의 착수에도 좋을 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글로벌 전문가 집단이 공인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쾌거에는 세상을 더 깜짝 놀라게 한 반전 카드가 숨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거머쥔 인증서가 한 장이 아니라 무려 2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스마트백이라는 토종 SMR 2기를 탑재하는 설계안이고, 다른 하나는 덴마크의 혁신 기업 시보그가 개발 중인 용융염원자로, 즉 CMSR을 올린 파워 바지선 설계안입니다. 이 두 종류의 핵심 라이선스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은 삼성중공업이 어떤 형태의 SMR이든 고객 입맛대로 선체에 결합할 수 있는 독보적인 범용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 시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 모델을 전부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면허증을 동시에 쥘 유일무이한 제조사가 된 겁니다. 이제 글로벌 선주가 찾아와 어떤 스펙과 구동 방식을 요구든 즉각적인 맞춤형 설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력망이 파편화된 동남아 섬 지역에는 차세대 CMSR 모델을 제한하고, 소형 원전의 안정성을 최우선하는 중동이나 대규모 공업지대에는 한국형 스마트백 모델로 맞춤형 공세를 펼치는 전략이 가능해진 거죠. 전 세계 조선 및 원전 업계를 통틀어 한 기업이 이처럼 서로 다른 메커니즘의 해상 원전 설계 인증을 동시에 따낸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사측 설명에 따르면 원자로와 발전 시스템을 기능별로 독립시킨 구획화 설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원자로가 들어갈 핵심 공간만 살짝 교체하면 어떤 기종이든 유연하게 호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전 세계가 하필 지금 이 순간 해상 원전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글로벌 리더들이 이 자그마한 원자로에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그 해답은 여러분이 매일 접하시는 챗GPT나 유튜브 시청, 그리고 구글 검색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질문을 하나 던지거나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을 클릭할 때마다 지구 반대편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만 대의 서버가 동시에 깨어나 맹렬히 가동됩니다. 이 거대한 서버 컴퓨터들은 24시간 내내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돌아가야만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끊임없이 집어삼켜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945테라와트시라는 숫자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크 산업 한 분야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기현상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전력 부족이 임계점에 달하자 글로벌 빅테크 공룡들도 비명을 지르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미 공개된 행보만 봐도 아마존은 SMR 확충에만 5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투입했고, 구글 역시 카이로스 파워라는 에너지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구 어딘가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만 대의 서버가 일제히 깨어나서 돌아가거든요. 이 서버들은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끊임없이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945테라와트시라는 숫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데이터 센터 한 분야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를 집어삼키는 그림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벌써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온 자료들을 보면 아마존은 SMR 개발에만 5억 달러 넘게 쏟아부었고,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곳과 무려 500메가와트급 규모의 SMR 공급 계약을 맺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손 놓고 있을 리 만무하죠.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기업 에키닉스는 롤스로이스, 오클로 같은 선두권 SMR 제작사들과 손잡고 원자력 에너지를 인프라에 직접 수혈하겠다며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 대목에서 의아한 부분이 생기실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그간 친환경과 탄소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지 않았던가요? 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청정 재생 에너지를 제쳐두고 굳이 원전을 향해 돌진하는 걸까요? 이유는 명료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 공급이 단 1초라도 끊기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밤이 되면 가동을 멈춰야 하고, 풍력 역시 바람이 잦아들면 발전량이 바닥을 치고 맙니다. 출근길에 시동이 걸릴지 안 걸릴지 매일 가슴을 졸여야 하는 고장난 자동차를 타는 꼴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빅테크 리더들 입장에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불확실성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유일한 돌파구로 낙점된 게 바로 SMR입니다. 24시간 내내 멈춤 없이 전력을 뿜어내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으면서도 크기가 콤팩트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붙여 지을 수 있는 그야말로 꿈의 에너지원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부유식 해상 원전이라는 개념이 시장 판도를 바꿀 핵심 조커로 부상합니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통신망의 태반은 해저 광케이블이 한데 모이는 해안가 주변에 밀집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지의 바닷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부지를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과포화된 연안 도심, 한복판에 대형 원전을 건설한다는 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깝죠. 바로 이 한계를 깨부수며 부유식 원전이 진가를 드러냅니다. 부지가 부족하다면 그냥 바다 위에 배를 띄워 해결하면 그만이니까요. 데이터 센터 앞바다에 선박을 정박시키고 송전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그 즉시 전력 공급망이 완성됩니다. 빅테크 기업들 관점에서 부유식 SMR은 데이터 센터 전용 초대형 모바일 보조 배터리나 다름없는 든든한 아군인 셈입니다. 전력이 더 필요하면 해상 발전선 한 척을 더 끌어오면 되고 데이터 센터를 다른 거점으로 이전할 땐 발전소도 물길을 따라 함께 이동하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시장을 뒤흔들 흥미로운 반전 요소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설계한 CMSR 파워 과지선은 100MW급 원자로 모듈을 최소 2기에서 최대 8기까지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요구량이 200MW면 2기를 얹고 800MW가 필요하면 8기를 꽉 채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수요에 맞춰 발전 용량을 유연하게 튜닝하는 방식이죠. 인프라 규모에 맞춰 발전소 덩치를 키우고 줄이는 기동성을 갖췄으니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이 이 청사진을 보고 얼마나 군침을 흘렸을지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라면 왜 다른 선진국들은 진작 개발하지 않았을까? 사실 해외 경쟁국들도 이미 발빠르게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움직인 선발 주자들이 존재하죠.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면 이 영역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주인공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 세계 최초의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인 아카데믹 로모노소프호를 북극해 연안의 작은 항구 도시 패백에 정박시키며 본격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70MW급 원자로 2기를 거대한 선박에 싣고 극한의 북극해까지 밀고 들어간 겁니다. 이 해상발전소는 가동 5년 만에 무려 10억 kWh가 넘는 누적 전력량을 생산해냈고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약 39만 톤이나 감축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증명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노형을 탑재한 후속 부유식 원전들을 연이어 건조 중입니다. 북극권 자원 개발권을 선점하는 동시에 군사적 요충지까지 확보하겠다는 양면 전략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죠. 중국의 행보는 한술 더 떠 훨씬 공격적이고 치밀합니다. 중국 광핵그룹은 200MW급 노형을, 중국 핵공업 집단은 385MW급 모델을 각각 전면에 내세우며 해상 원전 개발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의 인공섬들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유권 분쟁 지역의 시료 지배력을 강화하는 지정학적 카드로 부유식 원전을 적극 활용하려는 속셈입니다. 게다가 미국 역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를 필두로 토르콘 같은 혁신 기업들이 동남아 해역을 겨냥한 해상 원전 사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며 바짝 추격 중입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이 이미 독점하듯 뛰어든 해상 원전 시장에서 후발주자였던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단숨에 게임 체인저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압도적인 건조 역량과 정밀한 조선 기술력의 격차에 있습니다. 냉정히 말해 러시아의 로모노소프호는 첫 삽을 뜨고 완공되어 전력을 생산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베라는 특수 플랫폼 위에 정밀한 원자로를 얻는 작업이 생각만큼 만만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해상 환경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난제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 조선업의 무서운 저력이 빛을 발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에서 대형 해상 플랫폼을 가장 빠르고 정밀하게 찍어내는 글로벌 탑티어 조선사지입니다.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거대한 시설들을 대체 어디에 못 박으려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유권 분쟁의 중심인 남중국해 인공섬들과 해상 원유 시추 기지들입니다.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자국 영토 주권을 무력으로 시위하기 위한 최전방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 부유식 원전, 패권 경쟁이 단순한 기술적 싸움을 넘어 자원 확보와 영토 주권, 나아가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쥘 소리 없는 전쟁터인 이유입니다. 반면 선발 주자였던 러시아의 로모노소프호는 기술적 노후화와 안전성 검증의 불투명성 탓에 서방 국가들이 도입하기엔 꺼림칙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중국산 모델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보 위협 때문에 자유진영 국가들의 선택지에서 애초에 배제된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신뢰할 만한 해상 원전을 찾아보자며 눈을 돌리던 찰나, 그 까다로운 결승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통과한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 삼성중공업입니다. 글로벌 최고 권위의 ABS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 이제 서방 진영 전체가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표준 상품의 지위를 선점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유식 원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근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시계를 1970년대 미국으로 되돌려보면 당시 오프쇼어 파워 시스템즈, 즉 OPS라는 선구적인 기업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해상 원전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출범했으나 촘촘한 규제의 벽과 천문학적인 비용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업을 전면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하고 흥미로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OPS가 보유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크레인이 사업 청산 과정에서 결국 중국 측에 매각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미국이 끝내 피우지 못했던 해상 원전의 꿈과 핵심 장비가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 오늘날 중국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을 맹렬히 위협하는 강력한 성장판이 된 셈입니다. 한 시대의 뼈아픈 좌절이 시대를 건너뛰어 다른 경쟁국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둔갑한 격이죠. 만약 우리가 이번에 찾아온 천자이루의 기회를 실기한다면 우리 역시 과거 OPS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이자 반대로 이 골든타임을 꽉 쥐다면 1970년대 미국이 놓쳐버린 해상에너지 왕좌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판을 주도할 절대적인 타이밍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진검승부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 왜 수많은 글로벌 기업 중 한국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이 독보적인 성과를 세계 최초로 거머쥐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파고들면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축적해온 두 가지 막강한 핵심 치트키가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1위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조선 기술력과 글로벌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원자력 원천 기술의 결합입니다. 한국은 초정밀 LNG 운반선부터 초대형 원유선, 그리고 극한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해양 플랜트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박들을 완벽히 건조해낸 독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2012년에 세계 최초로 SMR 표준 설계 승인을 따냈던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의 명실상부한 오리지널 종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해상 원전의 핵심 동력원인 스마트백은 그간의 원천 기술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차세대 야심작입니다. 110메가와트의 강력한 출력에 60년이라는 반영구적 수명을 자랑하며 핵연료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대폭 늘린 압도적인 스펙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외부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더라도 중력이나 액체 밀도 차이 같은 자연현상만으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시키는 완전 피동형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장비들을 견고한 대형 경납 용기 안에 모듈화해 밀봉한 일체형 구조를 채택해 외부의 어떠한 강력한 충격에도 끄떡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블랙아웃 시나리오가 닥쳐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되며 멈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조선과 원전이라는 두 가지 최정상급 산업 인프라를 한 국가 안에서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원전 종주국인 미국조차도 이 상반된 두 분야의 하이테크 조합을 단일 공급망에서 매끄럽게 뽑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할 또 하나의 막강한 동맹군이 가세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덴마크의 SMR 전문 스타트업인 시보그입니다. 시보그는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용융염원자로, 즉 CMSR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가장 핫한 패밀리 기업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용융염원자로는 핵연료를 고체봉 형태가 아닌 액체 상태의 염에 녹여 사용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지닌 최대 강점은 원자로 내부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순간 액체 핵연료가 스스로 굳어버리며 굳이 물로 식히지 않아도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덴마크의 CMSR 기술과 토종 스마트백 기술이라는 양날의 검을 양손에 모두 쥐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이 차세대 원자로의 가장 독보적인 차별점은 바로 핵연료를 고체가 아닌 액체 형태로 운용한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인 원전들은 딱딱하게 성형된 우라늄 연료봉을 핵심 동력원으로 삼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전면 차단되자 뜨겁게 달아오른 연료봉을 식혀줄 냉각수 순환 펌프가 일제히 멈춰섰고 제어불능 상태에 빠진 연료봉이 열기를 견디지 못해 노심 자체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라는 최악의 재앙으로 치달았던 겁니다. 반면 CMSR은 메커니즘의 출발선부터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핵연료를 녹는 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특수염에 녹여 액체 상태로 순환시키는데, 이 액체 핵연료 자체가 에너지원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식히는 냉각제 역할까지 완벽하게 겸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왜 원전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인지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장시간 집을 비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스레인지가 사용자의 부재를 감지하는 즉시 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불꽃이 사그라드는 동시에 배관 속 가스가 단단한 돌덩이처럼 완전히 굳어버리는 시스템을 갖췄다면 어떨까요? 그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도 화재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무결점 안전 구조가 완성됩니다. CMSR이 구동되는 원리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해 전원이 끊기거나 내부 온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액체 상태의 용융염이 스스로 열을 방출하며 단단한 암석 형태로 응고해버립니다. 이렇게 고체로 굳어버린 연료는 그 내부의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가두어 외부 유출을 차단합니다. 작업자가 수동으로 펌프를 가동할 필요도, 차단 밸브를 잠그려고 사투를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연에 거스를 수 없는 물리 법칙에 따라 발전 시스템이 알아서 안전한 정지 상태로 귀환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개입이나 외부 동력이 전무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원자로가 스스로 안전하게 동면에 드는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구현한 셈입니다. 이처럼 자연법칙에 기반한 안전 설계를 전문용어로 패시브 세이프티, 즉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라 일컫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원전의 상식을 뒤엎는 반전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통상적인 대형 원전들은 엄청난 고압 환경에서 가동됩니다. 내부 압력이 꽉꽉 찬 압력밥솥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CMSR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대기압과 유사한 저압 상태에서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구조적으로 압력 누적에 의한 폭발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안전자산들이 지상기지가 아닌 바다라는 특별한 플랫폼과 결합했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사태는 왜 그토록 통제 불가능한 대재앙으로 번졌던 걸까요? 원인은 명확히 두 가지 핵심 악재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가공할 만한 강진이 지반을 흔들어 대형 원전의 외부 전력망을 끊어놓은 것이고, 둘째는 연이어 내습한 거대 쓰나미가 지하의 비상 발전기 세트를 완전히 침수시켜 최후의 보루였던 냉각 시스템 마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력이 상실되자 달아오른 연료봉을 제어할 수단이 전무했고 결국 노심융해라는 참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부유식 원전은 이 재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진의 강력한 충격파는 단단한 대지를 거쳐 도달하지만 유체인 바다 위에 떠있는 선박 구조물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광활한 바닷물 자체가 지진동을 상쇄하는 천연 에어 서스펜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안가를 초토화하는 쓰나미의 위협은 어떨까요? 지진 해일은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낮고 완만하게 이동하다가 수심이 얕은 해안선에 도달하는 순간 에너지가 급격히 압축되며 거대한 장벽으로 돌변합니다. 하지만 부유식 원전은 육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깊은 해역에 정박해 두기 때문에 쓰나미가 괴물 같은 파도로 발톱을 드러내기 전 완만한 파동 상태일 때 마주하게 됩니다. 육상 기지처럼 밀려드는 파도를 정면으로 얻어맞아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해수면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유연하게 떠오르며 해일의 엄청난 충격 에너지를 가볍게 흘려보내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해상발전소는 사방이 거대한 냉각수 원천인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열기를 식힐 냉각수를 무제한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처럼 냉각 설비가 침수되어 물이 부족해지는 역설적인 상황 자체가 설계 구조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2011년 그날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해상 원전이 배치되어 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대한 해일이 몰아쳐도 원전 선체는 수면을 따라 유연하게 떠오르며 타격을 흘려보냈을 것이고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순간 액체 핵연료는 스스로 굳어버려 방사능 누출이라는 대재앙을 원천 봉쇄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핵심만 요약하자면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부유식 SMR은 무려 4중의 철통 안전망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원전이라는 점입니다. 핵연료가 스스로 굳어버리는 물리적 안전성, 외부 동력 없이도 열을 식히는 피동형 안전성, 대지진의 충격파를 흘려보내는 위치적 안전성, 그리고 사방에 널린 바닷물을 활용하는 환경적 안전성까지 모두 확보한 셈이죠. 이 네 가지 방어 기제가 마치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실 경제성, 즉 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아무리 안전하고 뛰어난 발전소라 해도 과연 제작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얼마나 신속하게 건조해낼 수 있느냐가 시장 선점의 핵심 열쇠이니까요. 기존 육상 원전들은 왜 한번 지으려면 세워라 내워라 하며 한참이 걸렸던 걸까요? 허허벌판인 현장에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맨 땅에 헤딩하듯 짓는 스틱 빌드 방식을 고수해 왔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가 오면 공사를 쉬어야 하고 겨울철 한파에는 콘크리트가 굳지 않아 멈춰야 하며 인력 수급이 꼬이면 공사 기간은 하염없이 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미국의 분석 자료를 보면 대형 육상 원자로 한 기를 짓는데 무려 1200만 시간이라는 막대한 노동력이 갈려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로 어마어마한 비효율입니다. 반면 바다 위에 띄우는 부유식 원전의 공정은 어떨까요? 경남 거제의 거대한 조선소 야드 안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완벽히 통제된 환경 속에 규격화된 모듈 부품을 척척 조립해냅니다. 마치 최첨단 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양산하듯 말이죠. 통계 자료에 따르면 SMR 건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은 대략 700만 시간 선으로 기존 대형 원자로 대비 공정이 무려 40%나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놀라운 수치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공식 발표를 보더라도 해상원전의 제작 기간은 딱 2년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하는 주기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제조업 관점에서는 경이로운 속도 혁신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은 고스란히 치명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시장 분석 보고서를 뜯어보면 용융염 방식 SMR의 건설 원가는 킬로와트당 약 3,985달러 수준이며 일반 경수로 방식은 4,844달러 선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킬로와트당 무려 5,859달러가 깨지는 육상 대형 원전과 비교하면 단가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저렴합니다. 실제 균등화 발전 원가인 LCOE를 비교해봐도 용융염 SMR은 메가와트 시당 약 86달러, 경수로 모델은 86달러 선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시장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초대형 변수가 하나 더 버티고 있는데 바로 글로벌 탄소세 도입입니다. 향후 탄소 국경세가 전방위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면
천연가스 발전보다 SMR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장사가 되는 시대로 진입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들은 과도한 세금 폭탄 때문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지만 탄소 배출이 전무한 SMR은 그런 페널티 리스크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예측 데이터 결과 분석을 보더라도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해 공기 지연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90%가 넘는 압도적인 확률로 제때 완공이 가능하다고 점쳐집니다. 보통 대형 원전은 한번 건설을 시작하면 평균 8년 이상 걸리고 10년을 훌쩍 넘겨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이처럼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리스크 관리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과 금융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깎아주는 최고의 강점이 됩니다. 하지만 SMR이 가진 진짜 무서운 잠재력은 단순히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 전력망을 돌리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덴마크 시보그의 파트너십 계약 조건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무릎을 탁 칠 만한 흥미로운 대목이 포착됩니다. 바로 부유식 해상 원전과 친환경 수소 생산 플랜트, 나아가 암모니아 합성 공장까지 하나의 패키지 세트로 동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전략이 내포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상 발전선이 바다, 한복판에서 뿜어내는 가공할 만한 전력과 고온의 열원을 다이렉트로 투입해 별도의 송전 과정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바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순도 100%의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입니다. 이렇게 정제된 그린 수소는 인근 해상에 대기 중인 전용 수소 운반선 탱크로 파이프를 통해 곧장 직수송됩니다. 무거운 수소를 육상으로 다시 실어 나르는 물류 고생을 할 필요도 없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육상 배관 인프라를 깔지 않아도 되니 유통 마진을 극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발전소 자체가 그 자체로 거대한 친환경 에너지 주유소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왜 무서운 게임 체인저냐면 그간 청정 수소 생태계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생산 단가 문제와 까다로운 해상 운송 물류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입니다. 고질적인 유통 장벽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오지에서 추출한 수소를 국내로 이송하는 과정에만 상상을 초월하는 물류비가 청구되곤 했죠. 하지만 해상 SMR 기반의 생체제가 확립되면 이러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원천적으로 증발하면서 수소 공급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친환경 전력기지이자 청정 수소 제조 공장, 나아가 해상 주유소 역할까지 겸비한 무결점 올인원 플랫폼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바닷물을 정화해 청정 식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설비까지 일체형으로 결합할 수 있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에겐 그야말로 구원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박 한 척이 깨끗한 전기와 수소, 그리고 생명수 같은 음용수까지 동시에 뿜어내는 종합 에너지 보물 상자로 거듭나는 격이니까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렇게 완벽한 청사진이 현실에서 매끄럽게 굴러갈지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말이죠.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당연히 극복해야 할 제도적 장벽과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도 상존합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변수는 뜻밖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첨단 에너지 사업의 판도까지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시보그가 설계한 원자로는 HALEU라는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핵심 연료로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특수 핵연료 공급망을 러시아 국영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쟁 발발 직후 자유진영, 국가들 입장에선 안보 리스크가 큰 러시아산 에너지에 목줄을 잡히는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보그는 양산형 첫 번째, 라인업에 일반적인 범용 전홍축 우라늄을 도입하기로 과감한 궤도 수정을 감행합니다. 연료 스펙이 바뀌다 보니 중성자의 연쇄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 감속제 구조까지 통째로 뜯어고치는 까다로운 엔지니어링 수정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첨단 과학기술이라 해도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내인 셈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해상 원전의 도시, 저 멀리 동유럽의 포성 소리에 반응해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했다니 글로벌 공급망의 연결 고리가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정학적 변수 외에도 우리가 풀어내야 할 고차 방정식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을 규율할 법적 가이드라인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영해를 넘나드는 해상 원전에 대한 국제 통일 안전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향후 운영 중 법적 분쟁이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해상 안보 위협인데 원자로를 탑재한 선박이 공해상을 지날 때 국제 해적이나 테러 집단의 표적이 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해상 SMR은 원자로 핵심부를 선체 가장 심부 권역에 배치하고 무려 4중의 방탄 격벽으로 밀봉하는 등 군사기지급 요새화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령 외부 충격으로 선체가 파손되더라도 선실 내부에 자동으로 물을 채워 구조적 침몰을 방어하는 시스템까지 장착해 웬만한 테러 위협은 가볍게 튕겨낼 수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행 연료의 안전한 처분 방식과 환경보호, 단체들의 반발 여론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 신산업에 뛰어드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다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숙제일 뿐 한국 조선업만의 치명적인 약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신력 있는 안전 도장을 획득한 한국이 이 거대한 게임의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합을 맞춰 치고 나가는 속도전이 매섭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삼성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덴마크 시보그가 삼각동맹 컨소시엄을 정식 발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협약을 넘어 각 분야의 독보적인 타짜들이 모여 하나의 완벽한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을 구축한 사건입니다. 시보그의 독창적 설계 기술과 삼성중공업의 하이테크 건조 역량, 여기에 한수원의 베테랑 원전 운영 노하우가 유기적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까지 속속 가세하면서 원천 연료 공급망까지 우리 진영이 통제하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가동 중입니다. 한마디로 핵심 원천 기술부터 건조, 상업 운영, 연료 수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완결짓는 원스톱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셈입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의 대형 에너지사들은 이 해상 원전을 선점하기 위해 대기줄을 서가며 현지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는 낭보가 들려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을 가졌다고 쇼룸에 전시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곧바로 현찰로 바뀔 진퉁 상품이 줄을 지어 대기 중이라는 기분 좋은 신호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본질적인 마지막 의문이 남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이 과연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어떤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느냐는 점이죠. 얼핏 들으면 거대 담론처럼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적 삶과 매우 촘촘하게 얽혀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부유식 SMR의 예상 발전 원가는 메가와트 시당 80달러에서 90달러 선으로 추산됩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널뛰는 LNG 발전 비용과 비교하면 가격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편이죠. 여기에 향후 규제 당국이 부과할 탄소세 폭탄에서도 완전히 비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가정용 전기요금을 안정화하는 단단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게다가 거제나 울산 등 궁태 주요 조선 산업 거점 도시들의 고용시장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대형 호재이기도 합니다.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구들도 이 해상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거라 전망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주가 등락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수많은 가정의 생계 및 일자리와 직결된 핵심 거시경제 뉴스인 셈입니다. 가만히 대입해 보십시오.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부터 시작해 개인화된 알고리즘 영상 추천, 클라우드 서버,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모든 맥락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디지털 편의성의 이면에는 어디선가 무중단으로 공급되는 청정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니까요. 그간 인류는 이 막대한 전력을 화석연료라는 값비싼 대가에 의존해왔지만 이제 그 자리를 부유식 SMR이라는 혁신 카드가 완벽히 대체할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의 뿌리가 이전보다 훨씬 무결하고 친환경적인 토대 위로 옮겨가는 거대한 전환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삼성중공업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에너지를 소유하는 패러다임을 부동산에서 동산의 개념으로 전환한 기념비적 사건이라 평가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인류사에서 에너지 패권은 언제나 광활한 영토나 자원을 독점한 자들의 전유물이었고 대형 발전 부지 확보 능력이 곧 국가의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유식 SMR은 땅에 귀속되던 이 오래된 권력 방정식을 통째로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정밀한 하이테크 하드웨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찍어내는 제조업 경쟁력을 G국가가 미래에너지 패권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정밀 제조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의 저력을 공인받은 국가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매듭 지으며 향후 전개될 흥미로운 미래 시나리오 한 가지를 화두로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20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 세계 주요 해역에 이러한 부유식 해상 원전 100기가 동시에 가동된다면 지구의 에너지 지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우리 연안은 물론이고 동남아의 군도 지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너머 해안선, 미국 연안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거제발 해상 발전선들이 24시간 내내 전력을 송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 발전선에서 정제된 그린 수소로 운송수단이 움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단지가 가동되며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불을 밝히는 미래적 풍경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해상 구조물의 핵심 심장부에는 예외 없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자랑스러운 낙인이 선명히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예측이 아무런 굴곡 없이 장밋빛 탄탄대로로만 펼쳐질 리는 만무합니다. 아직 미비한 국제해양 규제를 정비해야 하고 해상 안보 위협에 완벽히 대응해야 하며 실제 건조 단가의 경제성까지 링 위에서 증명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팩트는 이 거대한 신대륙의 출발선에서 대한민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안전 인증서 2장을 선점한 강력한 주도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K-팝과 K-콘텐츠, 그리고 최근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K-방산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는 K-원전이 차세대 글로벌 한류의 핵심 주역으로 부상할 만반의 채비를 맞춰섰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진과 원자력 공학 전문가들이 내비치는 강한 자신감은 허무맹랑한 애국 마케팅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와 글로벌 수치로 증명된 실체 있는 확신입니다. 2008해 무렵 삼성중공업이 설계한 첫 번째 부유식 해상 원전이 실제 거대한 대양 위로 위용을 드러내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야말로 인류의 에너지 공급망이 재탄생하는 위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방의 작은 거인인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경제 지도를 주도적으로 새겨나가는 그 가슴 벅찬 여정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짜릿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의 이 부유기식 SMR 카드가 진정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절대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암초와 현실적인 한계들이 발목을 잡게 될까요? 이번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고견들을 단 댓글창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향후 더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준비하는데 큰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영상 끝까지 몰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 기술진이나 원자력 전문가들이 내비치는 자신감은 단순히 자기 자랑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인증으로 뒷받침된 것이거든요. 2028년 삼성중공업의 첫 번째 부유식 원전이 진짜 바다 위로 당당하게 떠오르는 그날이야말로 우리 에너지가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새로 그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니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부유식 SMR이 정말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